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허무령입니다. 지난주 제 병원 응급실에 73살 박영자 할머니가 실려 오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고관절이 완전히 두 동강 났습니다. 그냥 살짝 미끄러지셨을 뿐인데 말입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박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한 달 후엔 걷는 것조차 포기하셨습니다.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렇게 활기차던 분의 인생이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부러지는 병이 아닙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병에는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지면서 비로소 압니다. 이미 늦은 후의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찾아낸 해답이 있습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10배나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비싼 약이나 영양제 없이도 텅 비어가는 뼈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청춘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 먼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질까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햇빛을 조금만 쬐어도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쭉쭉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그 능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70이 넘으면 더 떨어집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다 빠져나갑니다. 둘째, 위산이 줄어들어 칼슘을 녹이지 못합니다. 칼슘은 위산에 녹아야 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위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는 겁니다. 우유를 열심히 드셔도 위산이 부족하면 그 칼슘이 그냥 장을 통과해서 나가버립니다. 셋째, 여성분들은 폐경 후 뼈가 급속히 무너집니다. 여성 호르몬이 뼈를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폐경이 되면 이 파수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한 해에 뼈가 3%에서 5%씩 빠져나갑니다. 폐경 전의 5배 속도입니다. 그래서 폐경 후 10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뼈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유만 열심히 마시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고작 30%입니다. 우유 한 컵에 칼슘이 200mg 들어있다 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건 60mg 뿐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우리 어르신들 하루에 필요한 칼슘은 1200mg입니다. 우유로만 채우려면 하루에 6잔을 마셔야 합니다. 매일 그렇게 마실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유 드시면 배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우유보다 10배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드디어입니다. 텅 빈 뼈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채워줄 4가지 보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 칼슘의 제왕, 멸치가루. 멸치가루 100g에는 칼슘이 무려 1900mg 들어 있습니다. 우유의 10배입니다. 그래도 멸치는 짜고 비리잖아요. 하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40년 연구 끝에 찾아낸 황금 레시피가 있습니다. 뼈 살리는 보약밥 만드는 법, 지금 메모하십시오. 쌀 2컵에 멸치가루 2큰술을 넣습니다. 여기에 들기름 1숟갈을 넣고 밥을 지으세요. 밥이 다 되면 통깨를 솔솔 뿌리고 김을 부어 넣어 비벼 드세요. 이것만 드셔도 400mg의 칼슘이 들어갑니다.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입니다. 게다가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칼슘 흡수를 쭉 끌어올립니다. 비린내요? 전혀 안 납니다. 오히려 구수하고 고소합니다. 박사님, 멸치가루는 어디서 사야 하나요? 마트 건어물 코너 가시면 다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멸치 머리와 내장을 떼고 마른 팬에 볶아서 믹서에 갈면 끝입니다. 두 번째 보물 흡수율 최강자 케일. 케일 100g, 즉 2줌 정도의 칼슘이 200mg 들어 있습니다. 우유의 2배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흡수율입니다.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무려 50%입니다. 우유보다 훨씬 높습니다. 시금치는 고작 5%인데 케일은 10배나 높은 겁니다. 케일은 쓰고 질겨서 먹기 힘든데요. 제가 지금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케일 들깨 무침 만드는 법, 이것도 메모하세요. 케일을 끓는 물에 3분만 데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빠져나가니 딱 3분입니다.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세요. 여기에 들깨가루 1숟갈, 들기름 1숟갈, 액젓 반 숟갈, 다진 마늘 조금 넣고 조물조물 무치세요.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쓴맛은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드시면 한 접시에 250mg의 칼슘을 드시는 겁니다. 게다가 들깨에도 칼슘이 1000mg이나 들어있으니 칼슘 폭탄이 따로 없습니다. 세 번째 보물 서양의 비밀, 칼슘 강화 치즈. 박사님, 치즈는 비싸고 우리 입맛에 안 맞아요. 아닙니다. 요즘 마트 가시면 칼슘 강화 치즈가 한 장에 1,000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한 장에 칼슘이 50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2장이면 하루치 칼슘 걱정 끝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뼈가 튼튼한 이유가 바로 이 치즈 때문입니다. 칼슘 폭탄 오믈렛 만드는 법,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달걀 2개를 그릇에 풀어 소금 후추로 간을 하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를 반으로 잘라 살짝 볶습니다. 달걀물을 붓고 가장자리가 익으면 치즈 한 장을 찢어 뿌립니다. 약불로 줄이고 뚜껑 덮어 치즈가 녹으면 반으로 접어 완성입니다. 여기에 사과 반쪽, 칼슘 강화 두유 한 잔 곁들이면 아침 한 끼에 칼슘 500mg입니다. 달걀의 비타민 D가 치즈의 칼슘을 토마토의 비타민 C가 또 한 번 밀어줍니다. 찰떡궁합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치즈는 절대 콩류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치즈의 칼슘이 콩의 피틴산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치즈와 두부를 한 요리에 넣지 마세요. 네 번째 보물 우유 못 드시는 분들의 구세주, 칼슘 강화 두유와 두부.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유당불내증입니다. 우유의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두유는 천군만마입니다. 마트 가서 포장지에 칼슘 강화라고 쓰인 두유를 고르세요. 이런 두유는 한 팩에 3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와 똑같거나 더 많습니다. 드시기 전에 꼭 흔들어 드세요. 칼슘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입니다. 두부는 다 똑같은 두부가 아닙니다. 포장지를 꼭 뒤집어 보세요. 황산 칼슘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게 바로 진짜 칼슘 두부입니다. 이런 두부는 반 모만 드셔도 200mg의 칼슘을 드시는 겁니다. 두부 버섯 들깨탕 만드는 법, 마지막 레시피입니다. 멸치 육수를 끓입니다. 두부 반 모와 표고버섯 한 줌을 넣고 끓이세요. 끓어오르면 들깨가루 서너 숟갈을 풀어 넣습니다. 보글보글 5분만 더 끓이면 완성입니다. 국물이 구수하고 고소합니다. 이것 한 그릇이면 저녁 한 끼에 300mg의 칼슘을 드시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멸치가루 2숟갈, 케일 2줌, 칼슘 치즈 1장, 칼슘 두유 1잔, 칼슘 두부 반모. 이 중에서 하루에 서너 가지만 골라 드시면 됩니다. 우유 6잔 마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1200mg을 거뜬히 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칼슘을 입에 넣는 것과 뼈까지 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 연구 끝에 찾아낸 칼슘을 뼈까지 무사히 배달하는 5가지 황금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법 1. 하루 15분 햇빛을 쬐십시오. 비타민 D는 칼슘의 길잡이입니다. 칼슘의 손을 꼭 잡고 장까지 데려다주는 안내자입니다. 그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어야 만들어집니다. 하루 15분이면 됩니다. 얼굴이나 팔만 햇빛에 내놓으면 됩니다. 오전 10시 전이나 오후 3시 이후가 좋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빛은 피부에 안 좋으니 피하세요. 베란다에서 쬐셔도 되는데 유리창을 꼭 여세요. 유리를 통과하면 자외선이 차단돼서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집니다. 겨울철엔 20분에서 30분 쬐세요. 햇빛을 쬐일 수 없는 날엔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세요. 하루 1000IU에서 2000IU면 충분합니다. 비법 2. 칼슘의 친구들과 함께 드십시오. 풋고추, 귤, 레몬의 비타민 C는 칼슘 흡수를 쭉 끌어올립니다. 식초나 레몬즙 같은 새콤한 성분도 칼슘을 더 잘 녹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부 요리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멸치볶음에 풋고추를 넣는 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비법 3. 칼슘 도둑을 멀리 하십시오. 짠 음식은 칼슘을 붙잡아 소변으로 함께 빼냅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을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도 짜지 않게 담그시고요. 젓갈이나 장아찌는 조금만 드세요. 커피의 카페인과 탄산음료도 칼슘을 빼냅니다.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세요. 탄산음료는 아예 끊으세요. 목이 마를 땐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뼈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비법 4. 하루 30분 걷거나 계단을 오르십시오. 뼈는 사용해야 튼튼해지는 조직입니다. 뼈에 체중이 실려야 뼈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야 뼈가 나를 쓰는구나, 더 단단해져야겠다 하고 칼슘을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누워만 있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너무 빨리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걸으시되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단 오르기도 아주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만 계단으로 오르세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려갈 땐 엘리베이터, 올라갈 땐 계단 이용하세요. 비법 5. 체중만큼 단백질을 드십시오. 단백질은 뼈의 철골 구조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단백질이 콜라겐을 만들고 그 위에 칼슘이 붙어서 뼈가 단단해집니다. 콜라겐 없이 칼슘만 있으면 뼈가 약합니다. 시멘트만 있고 철근 없는 건물과 같습니다. 하루에 체중만큼 단백질을 드세요. 60kg이시면 60g입니다. 달걀 1개에 6g, 고기 100g에 20g, 생선 100g에 20g입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 하나씩 드세요. 아침에 달걀, 점심에 생선, 저녁에 고기나 두부.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필요량을 채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 골밀도를 실제로 높여드린 하루 보약 밥상을 통째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맛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하루 1200mg의 칼슘을 거뜬히 채웁니다. 아침 7시 칼슘 폭탄 오믈렛 세트. 메뉴 칼슘 치즈 오믈렛, 방울토마토, 칼슘 두유 1잔, 사과 반쪽. 아까 알려드린 대로 달걀 2개에 치즈 1장 넣어 오믈렛을 만드세요. 토마토 대여섯 개 곁들이고요. 칼슘 두유 1잔 마시고 사과 반쪽 드세요. 칼슘 500mg. 이것만으로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아침에 채우는 겁니다. 달걀의 비타민 D, 치즈의 칼슘, 토마토의 비타민 C가 삼위일체가 됩니다. 메뉴 멸치가루 보약밥, 고등어구이, 케일 두부 된장국, 김치. 멸치가루 2숟갈 넣은 밥을 지으세요. 들기름 1숟갈, 통깨 솔솔, 김 부숴서 비벼 드세요. 고등어 한 토막을 노릇하게 구우세요.
된장국은 멸치 육수에 된장 풀고 두부 반모 넣어 끓이다가 마지막에 케일 한 줌 넣고 2분만 더 끓이세요. 케일은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칼슘 400mg. 고등어의 비타민 D가 밥과 국의 칼슘을 뼈로 착착 옮겨줍니다. 저녁 6시 편안한 보약 저녁. 메뉴 두부 버섯 들깨탕, 닭고기 청경채 볶음, 현미밥. 들깨탕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끓이세요. 두부 반모, 버섯 한 줌, 들깨가루 서너 숟갈입니다. 닭고기 100g을 청경채, 양파와 함께 굴소스 넣어 볶으세요. 청경채는 마지막에 넣고 센 불에서 빨리 볶아야 숨이 죽지 않습니다. 칼슘 300mg. 두부, 버섯, 들깨의 칼슘 삼총사가 뼈를 채우고 닭고기와 청경채가 근육까지 지켜줍니다. 간식 삼시 허기질 때 똑똑한 선택. 메뉴 1 칼슘 강화 두유 한 잔 200mg. 메뉴 2 그릭 요거트 100g, 아몬드 한 줌, 볶은 검은콩 한 줌 260mg. 간식만 잘 챙겨도 부족한 칼슘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루 필요량 1200mg을 넉넉하게 넘깁니다. 이렇게 드시면 뼈만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혈압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습니다. 일석오조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를 제가 속 시원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뼈에 좋다는 사골국은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사골국이 뼈에 좋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사골국에는 뼈의 주성분인 칼슘보다는 연골에 좋은 콜라겐이나 지방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국물에 녹아나온 인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사골국을 보약처럼 드시기보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을 챙기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냥 칼슘 영양제 하나만 먹으면 안 되나요? 물론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40년 연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음식이 곧 약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비타민, 마그네슘 같은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흡수율이 훨씬 자연스럽고 높습니다. 반면 영양제만 단독으로 드시면 변비나 속쓰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기본으로 하시되 부족한 부분만 영양제로 보충하는 겁니다. 영양제는 절대 식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골다공증 진단받았는데 이제 와서 음식으로 좋아질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50대에 골다공증 진단받고 절망하셨던 분들이 식단을 바꾸고 1년 후 검사했더니 골밀도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70대에 골절로 수술 받으신 분들도 재활 열심히 하시고 식단 지키셨더니 다시 혼자 걸으시고 시장도 다니십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계속 변합니다. 지금 70살이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잘 챙기시면 뼈가 다시 튼튼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과 하는 건 다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다들 아십니다. 그런데 실천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실패하지 않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5가지 실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략 1.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걸 100% 다 지킬 필요 없습니다. 70%만 지켜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끔 외식하실 수도 있고 가끔 운동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못 지켰으면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못 지켰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세요. 계속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략 2. 딱 1가지만 먼저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4가지 음식 다 챙기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흘도 못 갑니다.
딱 한 가지만 먼저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요. 아침에 칼슘 두유 한 잔. 이것만 먼저 하세요. 일주일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멸치가루 밥을 추가하세요. 또 일주일 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추가하시면 한 달 후엔 4가지가 다 습관이 됩니다. 전략 3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같이 하세요. 친구와 같이 하세요. 같이 멸치가루 밥 드시고 같이 산책하세요. 같이 하면 재미있습니다. 같이 하면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손주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뼈 건강은 젊을 때부터 챙겨야 한다고요.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전략 4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냉장고 문 열면 멸치가루가 보이게 하세요. 치즈가 보이게 하세요. 두유가 보이게 하세요. 현관 신발장 옆에 운동화를 놓으세요. 나갈 때마다 보이게요. 베란다 창문 옆에 오늘 햇빛 쬐 메모를 붙이세요. 눈에 보이면 실천하게 됩니다. 전략 5 3개월만 해보십시오. 평생 하겠다고 다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됩니다. 딱 3개월만 해보세요. 3개월 후에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껴보세요.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3개월 후에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몸이 가볍습니다. 기운이 납니다. 허리가 덜 아픕니다. 잠도 잘 옵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3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평생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10배 많은 4가지 보물을 알았습니다. 멸치가루, 케일, 칼슘 치즈, 칼슘 두유와 두부. 그 칼슘을 뼈까지 무사히 배달하는 5가지 황금 비법도 배웠습니다. 햇빛, 비타민 C, 칼슘 도둑 피하기, 걷기, 단백질. 하루 3끼 보약 밥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칼슘 폭탄 오믈렛, 멸치가루 보약밥, 두부버섯 들깨탕. 이제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뼈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면 뼈가 금방 좋아집니다. 나쁜 음식을 드시면 뼈가 금방 나빠집니다. 뼈는 살아 있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올해 83이십니다. 지금도 혼자 시장 다니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십니다. 손주들 밥도 해주십니다. 특별한 치료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들을 20년 하셨을 뿐입니다. 매일 멸치가루 밥 드시고 두유 마시고 치즈 드시고 매일 30분 걸으셨습니다. 작년에 골밀도 검사했더니 60대 수준이라고 나왔습니다. 83인데 말입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배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도 2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0이시면 80의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70이시면 90의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모습이고 싶으십니까? 침대에 누워 계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손주들과 공원을 걷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하는 겁니다. 20년 후의 모습은 지금의 선택이 만듭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드실 건가요? 평소처럼 그냥 드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두부밥 뭐를 더 하실 건가요?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거대한 변화가 됩니다. 내일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에 일어나실 건가요? 일어나서 바로 누워 계실 건가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15분 햇빛을 쬐실 건가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주전자에 멸치가루 한 숟가락 넣는 것, 오늘 치즈 한 장 사오는 것, 오늘 15분 밖에 나가서 햇빛 쬐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단 한 번의 미끄러짐으로 인생이 바뀌신 분 말입니다. 여러분은 박 할머니처럼 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증손주들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건강해야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뼈가 튼튼해야 그때까지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유산은 건강한 모습입니다.